네, 이번 시간에는 처음으로 이미지 분류를 해볼 건데 첫 번째 챕터에서 만들어본 Fully Connected Linear Layer만을 사용한 뉴럴넷을 사용할 거예요. 이번에 사용해볼 데이터셋은 CIFAR10이에요. 좋은 데이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작은 사이즈의 RGB 3개의 컬러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의 프리프로세싱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 수 있어요. 또 처음으로 CPU가 아닌 GPU와 같은 디바이스를 사용해 볼 거예요. 우선 CIFAR10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을게요. 해당 데이터의 트레이닝 셋은 총 5만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 사이즈는 가로 세로 32, 3개의 RGB 채널을 가져요. 해당 이미지는 공작새 같은데 0부터 9까지의 10개의 클래스 중 레이블 2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를 뉴럴넷이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바꿔야 해요. 파이토치는 고맙게도 몇 가지 사용하기 쉬운 함수를 제공해요. 예를 들어 토치 비전의 transform, 그 안에 toTensor 클래스는 이미지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텐서 형태로 바꿔줘요. 해당 문서를 보시면 0에서 255 사이의 필이나 넘피 이미지를 0에서 1 사이의 플로팅 텐서로 바꾼다 라고 쓰여 있어요. 또한 여기서 컬러 채널이 가장 마지막에 있던 이미지가 텐서 형태로 바뀌면서 가장 첫 번째로 옮겨져요. 처음 32x32의 unsigned integer 타입의 이미지는 toTensor라는 파이토치에서 제공해주는 트랜스폼에 따라서 컬러 채널이 가장 앞에 오고 플롯 타입의 텐서로 변하네요. 0에서 255 안에 밸류를 갖는 픽셀 밸류들은 모두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변해요. 그에 이어서 보통 노멀라이즈라는 연산도 적용해요. 해당 클래스는 들어온 텐서 이미지를 우리가 정한 평균값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을 갖도록 노멀라이즈 해줘요. 보통 이 정규화 과정을 거칠 때 각각의 픽셀 밸류들이 -1에서 1 사이를 갖게 만드는 방법, 혹은 평균으로 0.5를 가지게 해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예제에서는 RGB 채널 각각 평균은 0.5,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0.5로 나서 각 RGB 채널별로 픽셀들이 0.5를 중심으로 0에서 1 사이, 이런 정규 분포를 가질 수 있게 노멀라이즈를 해줄 거예요. 이제 이 두 가지 변화를 파이프라인화 시킬 건데, 코드상에서는 콤포즈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하나의 트랜스폼이라는 이미지 변환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어요. 이제 이 트랜스폼이라는 오브젝트를 데이터셋에 전해주면 해당 데이터셋에 액세스를 할 때마다 자동으로 toTensor와 노멀라이즈와 같은 파이프라인을 적용해서 이미지를 뱉어줘요. 지금은 toTensor와 노멀라이즈 두 가지 변환만 적용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미지 아규멘테이션에 더 많은 종류의 이미지 변환을 적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로더를 통해서 배치 사이즈만큼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데이터 로더에서 나오는 데이터 사이즈는 배치 사이즈 곱하기 3 곱하기 32, 32가 되는 거죠. 똑같은 데이터 로더 변환을 테스트 셋에도 적용할게요. 바로 뉴럴 네트워크를 정의할게요. 뉴럴 네트워크는 저번 챕터에서 사용한 그 코드예요. 이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름만 myNet이라고 바꿔줄게요. 특별한 건 없어요. 인풋 데이터에 Fully Connected Linear Layer를 3번 적용했어요. 바로 오브젝트를 만들 건데, 여기서 인풋 사이즈는 32 곱하기 32 곱하기 3, 히든 사이즈는 128, 아웃풋 사이즈는 클래스의 개수 10으로 둘게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RGB 채널을 갖는 이미지에 리니어 레이어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3 곱하기 32 곱하기 32의 디멘션을 갖는 이미지가 1차원으로 변환돼야 돼요. 그 사이즈는 1 곱하기 한 이미지의 전체 픽셀의 개수 307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미지를 한 줄로 펴줘야지 그 이어서 나오는 Fully Connected Linear Layer에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를 위해서 코드상에 인풋 데이터를 해당 사이즈와 끝까지 맞추라 라는 뜻의 -1을 넣었어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X 사이즈의 0은 들어오는 인풋 데이터의 배치 사이즈예요. 지금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 배치 학습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데이터 디멘션은 여기가 배치 사이즈가 되고, 나머지는 각각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벡터들이에요. 그리고 그 개수는 307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한 뉴럴 네트워크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적용해 볼게요. 네트워크를 이밸류에이션 모드로 놓고 뉴럴 네트워크에 트레인 없이 해당 밸리데이션을 맞출 확률이 몇인지 확인해 볼 거예요. CIFAR10 데이터셋은 총 10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럴넷을 전혀 트레이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찍어서 맞출 확률 약 10%의 정확도가 나와야 해요. 이를 실행시켜보면 약 10%의 정확도가 나왔어요. 여기 코드에서 with touch no gradient, 이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시킬 때는 그레디언트를 추적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뉴럴넷을 밸리데이션 모드에서 실행시킬 때는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한 학습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노 그레디언트를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에피시언트하게 코드가 돌아가요. 그럼 바로 트레이닝을 시켜볼 건데 그 전에 CPU와 GPU를 구분 지을게요. 아시다시피 딥 뉴럴넷을 트레이닝 시킬 때는 아주 많은 연산이 필요해요. 이 많은 양의 연산을 빠르게 가속시켜 준 게 바로 GPU예요. 해당 코드를 통해 쿠다라는 디바이스를 찾는다면 my device는 쿠다다, 그렇지 못하면 현재 코드의 디바이스는 CPU로 놓겠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맥북 프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메탈 퍼포먼스 쉐이더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어서 뉴럴넷을 학습시키기 위한 로스 펑션, 크로스 엔트로피로 정의하고 옵티마이저는 기본적인 아담으로 설정할게요. 실제 뉴럴넷을 트레이닝 시키기 위한 코드인데 뉴럴넷을 my device, GPU가 있다면 뉴럴넷 오브젝트를 GPU로 보낸 거예요. 학습을 100번 반복할 거고 뉴럴넷을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 트레인 모드를 설정할게요. 이제 아까 설정했던 트레인 로더로부터 데이터와 레이블을 받아요.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와 레이블을 GPU 디바이스로 옮겨서 재정의해요. 그 이후부터는 뉴럴넷을 통과시켜서 스코어를 계산하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한 뒤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각각의 파라미터를 한 번 학습시켜요. 이렇게 한 번의 학습이 끝난 뒤 뉴럴넷을 이밸류에이션 모드로 놓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대한 로스와 애큐러시를 계산하게 만들었어요. 이 트레이닝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약간의 오버피팅은 보이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는 약 50%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랜덤하다면 10%의 정확도가 나와야 하는데 약 50% 정도의 애큐러시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뭔가는 학습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전 챕터에서 만들어본 리니어만을 사용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정의해서 이미지 분류를 시도해 보았어요. 완벽한 성능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중요한 건 이미지를 뉴럴넷에 넣기 전에 이러한 전처리 과정의 파이프라인화 그리고 학습의 가속을 위해서 이 데이터와 모델들을 모두 GPU로 보냈다라는 점이에요. 그럼 간단하게 리니어 레이어만을 사용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 비전 전용 뉴럴넷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